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이죠. 개인적으로는요, 10월 1일은 제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동생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해외에서 항상 거주를 하기 때문에 생일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적이 많았는데요. 간만에 내일은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사랑하는 동생의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형이 유튜버가 됐으니까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이 드디어 출간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미 구매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요. 제가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호텔리어로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2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출판사 측에서 작은 홍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 홍보 이벤트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이 출간됐다는 소식을 접하시자마자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댓글들, 격려와 축하의 말씀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책 출간을 널리 알려주시고 또 책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요, 미주은 채널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의 홍보에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출판사 측에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당첨자 선물을 말씀을 드리면요, 1등을 차지한 분께는 갤럭시 워치 4를 증정을 합니다. 한 분에게 드리는 선물이고요. 2등 선물도 괜찮습니다. 12Y 3.3 캡슐 커피 머신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께 드리고요. 마지막 3등은 총 20분을 선정해서 드리는데요.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을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 읽어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같은 온라인 서점에 서평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카페 그리고 커뮤니티에 서평을 게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진 한 컷 이상과 공개 글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 룰을 꼭 따라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링크는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 설명란에 다시 한번 게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꼭 선정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드리면요. 일단 정성이 가득 들어간 글을 올려주시면 선정되실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로 많은 곳에 글을 올려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선정되실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7일까지 응모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서 11월 3일에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당첨자가 선정되면 당첨자를 발표하고 나서 출판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미주은의 건강한 투자 여행을요,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미국 정부는 지금 두 가지의 위협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 셧다운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부채의 상한선 문제였죠. 어제 이제 그 두 가지 문제 중에서 한 가지는 해결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콩그레스가 움직였다. Thursday는 이제 목요일, 어제를 얘기하죠. 어제 이제 움직여서요, 셧다운은 드디어 방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12시 자정이 그 데드라인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합의를 봤다라고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당이요, 이번에 패스 더 빌이니까 그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12월 3일까지는 정부의 펀드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영원히 영구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고 12월 3일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펀드 플랜이 통과가 되면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고 또 하나가 남았다고 써 있죠. 그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위협이 있다. 디폴트라는 것은 이제 부채 상한선 문제 때문에 국가 부도 사태가 날 수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레이즈, 올리거나 부채 상한선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서스펜드, 보류해서 조금 더 연기시키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하루빨리 좀 해결이 돼서요, 주식시장에 다시 활기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는요, 9월의 마지막 날이자 3분기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10월 달로 넘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를 보시면 어느 정도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3분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나스닥,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가 모두 스키드 다운했다. 스키드 다운은 미끄러져서 쭉쭉 떨어진 겁니다. 대책 없이 떨어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이번 9월 달을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월스 먼스다. 가장 안 좋은 달이었다는 얘기죠. 3월 이후에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달이 9월 달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9월 달에 접어들면서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분석을 해보면 9월달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시기다. 따라서 시즈널리티를 봤을 때 9월, 10월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월이라고 우리가 좀 많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어느 정도 시즈널리티에 대해서 감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9월달에는 가급적이면 좀 매수를 자제하는 것도 향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팁을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 미국의 주식이 생크했다, 가라앉았다는 거잖아요. 애터 클로즈니까 중반까지는 괜찮았는데요. 막판에 조금 무너졌습니다. 그런 이유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오일 프라이스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중국의 정부가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 컴퍼니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볼스터해라. 볼스터라는 것은 이제 강화하다 또는 증가시키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오일의 그 양이 있을 텐데 그 저장 양을 늘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위기감을 조성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최근 들어서 몇몇 나라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오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이 기사를 보시면요. 우버는 지금 UK의 그 퓨얼 쇼티지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드라이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생계의 위협을 느낀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영국 쪽에서 굉장히 좀 심한 오일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배달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럭 드라이버들이 한 10만 명 정도 모자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정유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드라이버들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오일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에 약간의 쇼크가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주식시장은요,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업워드 모멘텀이니까 굉장히 힘좋게 시작을 했거든요. 올라가고 있었는데, 미드데이 가서, 중간쯤에 가서요, 갑자기 샤프 레그 다운이니까 주저앉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서 이븐 디퍼 컷이니까 좀 더 추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국회에서는 패스를 했다. 펀딩 이슈가 있었는데, 가버먼트가 셧다운하지 않게 12월 3일까지 연장을 해줬잖아요. 따라서 비례는 문제가 없게끔 됐고요. 자, 나스닥이 그나마 가장 고통을 적게 받았는데요. 0.4%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고 S&P 500은 1.2%나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가 가장 안 좋았죠. 1.6%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자, 이러한 주식시장의 모습은 먼스 투 먼스로 보면 따라서 지난달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한 달 동안의 모습은 더욱 안 좋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5.6%가 떨어졌고요. S&P 500은 4.7%, 다우존스가 4.2%나 떨어지는 최악의 달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장이 9월달 장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섹터별로 보면요. S&P 500을 우리가 흔히 11개의 섹터로 나누게 되는데 이 섹터 중에서 인더스트리얼이 2.2% 떨어지면서 굉장히 안 좋았죠. 컨슈머 스테이플즈가 1.8%, 따라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은 산업재, 그리고 컨슈머 스테이플즈라는 것은 이제 경기와 상관없이 필수 소비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좋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달은 3분기의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분기는 어떠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S&P 50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S&P 500을 봤을 때 9월 한 달만 봐서는 아까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3분기 즉 3개월을 통합해서 보면요. 사실 0.2% 정도 올라간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3분기 동안은 그냥 횡보를 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3분기를
이끈 그런 주식들은요, 굉장히 좀 작은 이름들, 따라서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CNBC에서 랭킹을 한번 매겨봤는데요. S&P 500을 이루는 주식들만 대상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그 수익률이 좋았던 탑 20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주로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기술주죠. 아니면 파이낸스 쪽에 기업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3분기, 3개월 동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죠. 1등은 모더나입니다. 3분기에 수익률이 무려 63.5%나 되고요. 2등은 페이콤 소프트웨어 34.4%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자, 3등은 저도 잘 모르는 기업인데요.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이 31.3%, 4등 처음 보네요. 알브말 코퍼레이션이 28.5%, 5등은 퀀타 서비스 27.9%고요. 6등은 덱스콤입니다. 25.7%, 가트너가 25.4%, 캐봇 오일 앤 게스 코퍼레이션이 25.0%고요. 카틀란트가 23.2%, HCA 헬스케어 21.8%, 에이온이 21.1%, 포티넷 요즘에 좀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20.9%, 데번 에너지가 20.3%, 웨스트 파마스티컬 서비스가 19.0%고요. 지온스 반코퍼레이션이 18.7%, 치폴레가 18.6%, 세리디안 HCM 홀딩이 17.8%,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이 17.6%, SVB 파이낸셜 그룹이 17.5%, 바이오 레드 레버러터리즈가 16.9%를 기록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굉장히 선전을 한 것이 3분기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기사에서는요, 우리가 3분기 3개월 동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 20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기사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시작되는 4분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뛰어난 실적을 보여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리스트를 우리가 살펴볼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 기사는요, CNBC 프로에서 만들어준 기사인데, 월스트리트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떠한 종목들을 가장 좋게 보는지를 취합을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번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CNBC 프로에서 봤던 것은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봤을 때 매수 의견이 70%가 넘어가는, 따라서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서 70% 이상이 매수 의견을 주는 이런 주식들만 일단 취합을 했고요. 그 중에서 순위를 어떻게 매겼냐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목표 주가가 있잖아요. 이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은 주식들 탑 10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주식들이 가장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 좋은 수익을 4분기에 우리한테 안겨줄 것인지 그 리스트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을 차지한 기업은요, 뉴스 코퍼레이션 클래스 A입니다. 현재 주가에 비해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37.4%나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바이 레이팅을 준 애널리스트가 지금 80%나 됩니다. 자, 2등은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이죠. GM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37.2%나 추가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고요. 무려 84%의 전문가들이 지금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3위는 T-모바일입니다. 33.5% 성장할 여력이 있고요. 75.8%의 전문가가 바이를 줬다. 자, 4위는 센텐입니다. 센텐 코퍼레이션이 31.3% 성장의 여력이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AES 코퍼레이션이 29.9%, 알래스카 에어 같은 경우는 27.7%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93.3%나 되는 전문가들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좀 한결같은 마음으로 밀어주고 있는 주식이 알래스카 에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페이팔이 등장을 했습니다. 26.6% 정도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주가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74.5%의 전문가들이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베레스트 리 그룹이고요. 25.5% 정도 성장할 여력이 있고요. 제네락 홀딩즈는 25.4%, 마지막에 이제 나이키가 등장을 합니다. 10위를 차지했고요. 24.8%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72.4%의 애널리스트들이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빵 주식이라고 부르는 주식에는 5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FAANG잖아요. F는 이제 페이스북을 얘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 A는 아마존, 두 번째는 애플이죠. N은 넷플릭스인데 최근 들어서는 넷플릭스 대신 이제 엔비디아를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마지막으로 G는 구글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더해서 빵 대신 빠망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빠망 주식 중에요. 저는 넷플릭스는 소유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5가지는 모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하고 있는 5가지 종목 중에 보유량이 가장 적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만큼 제가 장래 성장률을 나머지 빵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측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그 시선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투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중 하나의 모습이 뭐였냐면요, 클라우드 게이밍입니다. 자, 클라우드 게이밍에 관련해서 어제도 굉장히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에 앞서서 클라우드 게이밍이 뭔지를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게이밍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 방식이 변화했던 것을 기억해내면 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집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죠. 비디오 플레이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DVD 플레이어로 넘어왔었죠. 따라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거나 아니면 DVD를 빌려서 그 플레이어에 넣고 이제 감상을 했었잖아요. 따라서 TV도 필요하고 이러한 플레이어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영화를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커다란 혁신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는요, 엄청난 변화를 우리 생활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영화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볼 수 있는 세상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모바일폰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탭이라든지 아니면은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TV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시간만 된다면 10개 이상의 영화를 볼 수도 있는 세상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게임 그러면 커다란 게임 콘솔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콘솔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화면이 필요했었고, 이런 구성 요소가 있어야만 제한적인 공간 내에서 즐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게임도 클라우드 상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구독비를 내면요, 내가 원하는 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뭐 이제 모바일폰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노트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냥 구독료만 내면 내가 원하는 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무한정 즐길 수 있는 시대를 연 것이 바로 클라우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클라우드 게이밍 분야에서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 서비스가 익스펜션한다, 넓힌다는 거잖아요. 영역을 확장하는데 어디로 진출을 하냐면요, 호주, 브라질, 그리고 일본, 멕시코까지 진출한다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엑스박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게이밍이 런칭이 된다. 브라질하고 멕시코에는 레이터 투데이니까 어제죠. 어제 출시가 됐고요, 이미. 호주랑 일본 같은 경우는 10월 1일이니까 오늘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요, available,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미트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라서 구독을 하면 되는 겁니다. 회원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런칭되는 서비스는요, 아까 얘기했던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유저들, 사용자들이요, 100개가 넘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타이틀들을 이용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은 이제 CD 하나를 가지고 플레이하던 시대는 끝난 거죠. 이제 내가 원하는 게임을 100개 이상씩이나 이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게임 시대가 열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넷플릭스랑 마찬가지로 로컬라이즈 됐다.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임의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의 선호도가 조금 다른 것처럼요. 따라서 게임 역시도 어떤 나라에 따라서 이 게임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클라우드 게이밍은 윈도우 PC에서도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가능하고요. 태블릿 PC는 물론이고 애플 폰, 애플 태블릿에도 모든 기기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이러한 클라우드 게이밍에서 어떠한 향상 모습, 성장 추세를 보여주는 이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하나의 핵심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팔란티어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팔란티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관심을 둘 만한 이런 뉴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자, 팔란티어가 맞이한다. 베이스라는 것은 이제 마주, 대면하는 거잖아요. 로스는 잃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좀 비싼 정부와의 팔콘 계약건이 이번에 날아가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면, 자, 팔란티어가 maybe set to lose니까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거죠. lucrative contract, 굉장히 좀 수익률이 좋았던 이러한 컨트랙, 계약건이 있었는데요. 이 계약은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mmigration은 이민이죠. 그리고 customs라는 것은 관세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민과 관세를 이렇게 관장하던 이런 부서와 가지고 있었던 계약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거죠. 자, 이 에이전시는요, 다른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이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무려 111밀리언에 되는 매출을 발생시켰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그 팔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었냐면 ICE는 여기 나와 있는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를 얘기합니다. 이 ICE가 이 팔콘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플랜을 하고 계획을 하고 organize라는 것은 이제 체계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workforce를 raise한다. raise는 이제 갑자기 급습하는 겁니다. 따라서 혹시나 불법 근무자가 일하고 있는 이런 곳이 있는지 급습해서 체크를 하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8년이나 이용했던 그 팔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ICE에서 팔콘을 대체할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커스텀 빌드니까 이제 그들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를 깨고요. 그리고 나서 애널리틱 툴까지 가지고 있는, 따라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팔란티어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과 굉장히 비슷한 툴인 레이븐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이븐은 누군지 좀 살펴봤더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기업입니다. 레이시온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당을 굉장히 좀 25년 이상 계속해서 증가시켜준 배당 귀족주로 알려진 그런 그 방위산업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만든 프로그램 하나가 바로 레이븐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븐은 인포메이션 디스커버리 플랫폼이다. 그 레이시온이 만든 거고요. 보시면 인핸스, 강화된 그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파악하고요.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기획 의도는 뭐였냐면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전쟁용으로 만들어진 건데 일상생활에서도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레이번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굉장히 많은 헌드레즈 오브 컴퍼니니까 수백 개의 기업들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아마존닷컴도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 IBM, 그리고 구글도 이 레이븐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업계에 거의 이제 경쟁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팔란티어가 이 정부 쪽의 계획을 조금 잃어버리더라도 살아남는 방법은 이제 상업 쪽에 그들의 존재감을 넓히는 거죠. 따라서 과연 상업 쪽 부분에서 얼마나 확장 추세를 보여주느냐가 투자의 키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기사에서 우리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요, 레이시온이라는 그 기업 경쟁사에 의해서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기사에는 펠로톤이 등장을 합니다. 펠로톤은요, 경쟁 상대가 조금 더 버겁습니다. 경쟁 상대가 누구냐면 아마존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커다란 궁지에 몰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펠로톤이 익스텐드했다, 드랍. 그들의 이제 주가가 쭉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주가의 하락을 연장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아마존이 그들이 이제 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피트니스 서비스 쪽에 라이벌로 등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마존이 이번에 런칭을 했는데요. 서비스의 이름은 할로우 피트니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펠로톤과 애플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던 이 그 피트니스 서비스 쪽에 새로운 강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조인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마존의 그 할로우 멤버십 같은 경우는요, 헌드레즈 오브 워크아웃, 100가지도 넘는 수백 가지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러한 앱이라고 합니다. 이 앱을 통해서요, 바디의 컴포지션, 따라서 내가 지금 수분 상태는 어떻고 체지방은 어떻고 이런 걸 분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잠은 어떻게 자고 있는지, 나의 그 수면 패턴까지도 분석을 해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은 할로우 밴드라는 것을 판매를 하고요. 이 할로우 밴드를 만약에 사게 되면 이 몇 개월 동안 피트니스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잠깐 할로우 밴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할로우 밴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톤이 없습니다. 애플 워치랑은 굉장히 다르죠. 대신 이 할로우 밴드는 애플리케이션에 연결이 돼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분석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피트니스 밴드, 할로우 밴드 같은 경우는 앱을 이용해서요, 여러분들의 바디를 스캔한다. 우리의 몸을 스캔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목소리까지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체지방이 28%다. 지금 체중은 얼마다라고 나와 있죠. 뭐 이러한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사진을 찍거든요. 따라서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 변화하는 모습을 앱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부분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 중에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목소리를 낸 것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의 목소리, 그리고 기분 나쁜 그런 톤을 낸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을 해줍니다. 따라서 정신건강과 그 육체적인 건강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항상 즐겁게 생활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툴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은 8시 35분에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2시 48분에 직장 상사한테 혼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됐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뭐 액티비티,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액티비티를 했고 스코어도 줍니다. 따라서 활동이 왕성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마존이 이번에는 피트니스 서비스 쪽에도 진출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아마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혁신이 계속해서 추가되는 것은요,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AMD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구글도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좀 짧은 기사긴 한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 AMD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익스펜디드니까 확장된다는 거잖아요. 콜라보레이션을 확장한다. 구글 클라우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확장한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과 클라우드 기업의 합작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가는 반도체를 제공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익스펜딩, 넓혀 나간다는 거죠. 따라서 AMD가 제공하는 에픽 프로세서, APYC 프로세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사용하는 프로세서의 그 이름은요, 7003 시리즈라 그러고요. 자, 구글 클라우드에 따르면 이번에 7003 시리즈를 이용하는 그것으로 이제 구동되는 N2D VMS가 있는데, 이걸로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30% 정도 가격 대비 퍼포먼스가 향상된다라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AMD의 칩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이 확장을 넓혀 나갈 것이다. 앞으로는 AMD의 칩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AMD의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글이 만약에 클라우드의 시장 점유율을 넓혀 간다면 여기에 칩을 제공하는 AMD 역시 성장에 가속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기사에는 애쉬가 등장을 합니다. 니드함이라는 투자 기관에서요, 애쉬라는 종목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쉬가 굉장히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니드함에서 이번에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높게 올려줬다고 합니다. 260에서 280 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만약 280까지 간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20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한 35%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름은 아나 안드리바고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른 하이그로스 피어, 따라서 성장주들끼리 모아서 봐서는요, 애쉬가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애쉬 같은 경우는요, 성장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출의 성장률이 91%나 되잖아요. 이렇게 매출이 아직까지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따라서 이런 성장주 중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도 별로 없는데 애쉬 같은 경우는 프로피타빌리티가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목표 주가를 설정한 방식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EV 세일즈를 비교했을 때, 세일즈라는 것은 이제 매출이고요. EV라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밸류, 즉 기업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시가총액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이니까 내년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애쉬가 가지고 있는 매출 대비 EV에는요 한 10배 정도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올해 초에 한 16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낮춰서 계산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쇼피파이라든지 아니면 멜리 같은, 멜리는 이제 메르카도 리브레를 얘기하죠. 이러한 주식들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프리미엄을 부여한 것이다. 왜냐하면 멜리 같은 경우는 지금 19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쇼피파이는요 PS 레이시오로 살펴보면 40배가 넘어가는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비슷하게 성장률도 좋고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들끼리 모아보면요 애쉬가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더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곧 3분기에 어닝을 발표할 텐데 프로피핏, 따라서 EPS를 발표할 때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것은 굉장히 애쉬로서는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2분기 동안 계속해서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섰다라고요. 그 중에 5번은 무려 20%나 실적이 상향해서 나왔다. 따라서 예상치보다 20% 이상 나왔던 것이 5번이나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3분기에 그 실적이 발표될 때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점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요 애쉬라는 기업을 추천해줬던 리드함이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요 이번에는 다른 기업을 밀고 있는데 이번 기업의 이름은 클라우드플레어입니다. 자, 클라우드플레어가 굉장히 좀 힘든 한 주를 보냈다. 왜냐면 지난 5일 동안 주가가 무려 18%나 떨어졌거든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플레어라든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이런 주식들은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좀 미끄럼틀 타고 18%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 결정타를 하나 맞았죠. 왜냐하면 오픈하이머라는 투자 기관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원래는 매수였는데 매수에서 홀드로 바꾼 거죠. 마켓 퍼폼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들어준 것이 뭐였냐면 빅테크 기업에서 컴페티션이 등장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닷컴 같은 데서 CDN 그 비즈니스에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 좀 클라우드플레어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초에 가서는 이제 리드함이 등장을 하는데요. 리드함이 뭐라고 해주냐면 클라우드플레어가 이번에 이메일 시큐리티 쪽으로 진출했다. 이메일 보안 쪽으로 진출을 한 것은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메일 그 시큐리티 쪽으로 진출한 것은 또 하나의 그 이그젬플, 본보기가 될 것이다. 왜 클라우드플레어가 왜 앞으로 메이저 컴퍼니,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인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번에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하죠. 어떤 능력을 보여줬냐면 뉴 캐퍼빌리티, 새로운 그 기능을 추가를 해서 미그레이트라는 것은 이제 옮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커스터머를 한번 확보를 하면 이 커스터머가 다양한 비즈니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옮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 보였다라고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해주는 기사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메일 보안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가 이메일 시큐리티 비즈니스 쪽에 진출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좀 놀라운 것이 하나 있죠. Available for free. 따라서 이 서비스는요 사실 무료입니다. 무료라는 게 킨 것 같은데요. 보시면 커스터머들, 여기서는 이제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들이 이메일 애드레스를 커스텀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메인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인커밍 이메일 같은 경우는 라우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라우팅은 뭐냐면 그 들어오는 이메일을 미리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 이메일은 일로 들어가고 이 이메일은 절로 들어가고 이러한 길을 이미 설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고요. 또한 이제 시큐리티 부분, 즉 피싱 같은 것도 어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메일이나 아웃룩 가리지 않고 어떤 이메일에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는요 지금 프리, 무료 서비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원래 클라우드플레어는요 무료로 지금 성장을 여태까지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업 분석 끝판왕에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요, 전통적인 비즈니스 성장은 원래 마케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일즈 쪽으로 옮겨가고요, 결국 이런 세일즈 활동을 통해서 고객 확보하는 것을 마지막 목표로 삼거든요.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NET, 즉 클라우드플레어는요, 굉장히 좀 반대적인 방식을 이용하죠. 먼저 고객부터 모읍니다. 어떻게 하냐면 무료 회원을 모집하거든요. 자, 가장 먼저 사용한 방식이 뭐였냐면 SSL 인증 서비스라는 것을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 석권에 발판이 됐고요. 이렇게 SSL 인증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일단 회원수, 가입돼 있는 그 회사의 수부터 늘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 가지 추가하면서 유료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성장한 기업이 바로 클라우드 플레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메일 사이버 보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요, 결국 다양한 기업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차후에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이런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간한 두 번째 책이죠.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 같은 경우는요, 총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제가 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27개나 되는 기업의 상세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요. 나머지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많은 잔소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 저는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보실 영상은요, 캐시 우드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왜 4차 산업혁명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의 확신을 공고히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기획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내일 보내드릴 기획 영상은 굉장히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반도체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일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자, 그리고 주말 동안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미주은 두 번째 책도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구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런 책이거든요. 여러분들 만족하실 만한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re will be a lot of job displacement. There will be, no question about it. In fact, when we started our company in 2014, Oxford University had just put out a piece which said, and it was about the United States, that said 47% of all jobs in the United States would be lost to autom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by 2035. And they left it there. Hair on fire, headlines screaming, a lot of fear about automation. We got the question every meeting. And what they had neglected to do, which we did, was finish the story. So with autom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ivity is going to go up dramatically. We think more than it ever has, certainly in modern times. And with productivity increases comes more wealth creation and more GDP creation. And according to our estimates, in the year 2035, because of autom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e believe that GDP here in the United States will not be 28 trillion, which would be, if you drew the growth, linear growth, that's where it would be, but instead will be $40 trillion. And it is our job, focused only on innovation, to figure out where that extra $12 trillion is going to come from, and then to educate and orient our investors, of course, but also parents and grandparents. You know, how should you educate your children? You know, how should you steer them so that they are on the right side of change? Because there are going to be so many exciting opportunities.